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주 의원이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거의 다 났는데 그 기침이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나면 이제 약간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좀 기관지가 약해요. 목소리는 좋은데 기관지가 약해서 예전에 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제가 여의도에서 막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집회 사회 보고 그때 이제 막 소리를 엄청나게 질렀는데 한 이틀 동안 3일 동안인가 이제 소리를 질러댔더니 마지막 날에는 이재명 대통령님 석방되고 나서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방송을 정말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지가 원래 좀 약해서 제가 이제 소리 잘 지르니까 목청이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목청이 좀 약해요. 기관지가 생각보다 좀 기침이 오래 가는데 뭐 거의 다 났는데 이게 좀 길어지면 방송이 2시간 넘어가면 꼭 그러기 시작하더라고. 좀 기침이 나고 합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현주 의원이 아까 목숨 걸었어요. 정치적 생명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현주 의원 지금 뭐 털레반들이 이현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 지사까지 파묘를 해가지고 뭐 조국이나 신장식이나 뭐 정춘생, 뭐 이런 의원들이 대놓고 공격을 해요, 그죠? 이현주 의원을 대놓고 공격을 하고 또 뭐 과거에 무슨 민주당을 한번 떠난 걸 가지고 뭐 철새다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지금 뭐 이현주 의원 전화기를 켤 수가 없는 수준일 거예요. 아마 털레반들이 그 문자 폭탄으로 지금 이현주를 뭐 진짜 맹공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현주 의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현주 의원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현주 의원 진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쫓아가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뭐 문자 응원은 지금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나? 문자 폭탄이 뭐 엄청나게 날아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좋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도 지금은 문자 받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자 응원하시는 것보다는 유튜브 방송 요즘 많이 출연하고 지상파 방송도 많이 출연해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 출연하는 방송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셔가지고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게 사실 남녀의 차이를 뭐 이야기하는 게 좀 뭐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은 뭐 어쨌건 우리가 성 역할의 어떤 통념상 이렇게 험하고 센 일은 보통 이제 남자들이 감당을 해왔잖아요. 근데 남성 정치인도 이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 강덕구 의원 막 가슴을 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대표가 좌표 찍어가지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시잖아요. 강덕구 의원. 그래서 본인이 진짜 막 새벽에 보내는데 너무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멘탈이 이현주 의원만 못한 것 같아. 강덕구 의원이. 이현주 의원은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강덕구 의원보다 이현주 의원한테 문자폭탄이 더 가면 더 갔지 덜 갈 건 아니잖아. 그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텐데 뭐 내색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전혀 꺾이는 게 없어요. 꺾이는 게 없고 전화를 다 끊어버렸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기세 좋게 지금도 의기양양하게 거의 뭐 장판교의 장비 수준이에요. 뭐 주다르크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거의 장판교의 장비 혹은 뭐 그 조자룡 수준이다. 그래서 이건 뭐 남자 정치인들 10명이 안 부럽다. 지금 이현주 한 명이. 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욕먹을 일을 자처해서 하는 거라 저는 대단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당원들이 어떤 그 대변인이 돼서 정청래하고 면전에서 들이받고 있는 거잖아. 그 정청래 당대표하고 들이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물론 정청래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좀 악연이 있긴 하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옆에 문정복이 눈알 부라리면서,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정복은 의원은 무서워. 솔직히 안 무섭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 채팅창에 쓰는 거 보고 제가 아주 빵 터졌는데 어떤 분이 문정복 내 이놈 뭐 이래갖고 채팅창에 글을 남기셨더라고. 아우 진짜 문정복 의원이야말로 열 남자가 안 부럽습니다. 예? 열 남자가 안 부러워요. 이거 남자가 봐도 막 오줌 지릴 판인데 그 이현주 의원이 막 발언 한번 하면은 문정복이 그냥 바로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막 씹잖아. 겁나지. 저번에 보니까 그 강북구 의원 문정복 옆자리잖아요. 문정복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강북구 의원은 떨두만 문정복 쪽으로 눈도 못 돌려요. 강북구 의원이. 그리고 저도 강북구 의원 입장이면은 떨릴 것 같아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옆에 앉아가지고 지금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짜 문정복 의원은 그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임꺽정. 임꺽정으로 전생에 임꺽정이었을 것 같아. 진짜 소도 맨손으로 때려잡는 거의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게. 느낌적 느낌이. 근데 뭐 이현주 의원이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뭐 문정복 의원이 그냥 바로 들이받고 아 겁나지. 문자 폭탄 10만 개 정도예요 느낌이. 그냥 문정복 의원 말 한마디는 제가 볼 때는 그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이 아니라 문자 폭탄 10만 개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도 이현주 의원이 굽힘 없이 잘 싸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센 걸 하나 터뜨렸어요. 오마이뉴스에 출연을 해서. 제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제가 이현주 의원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은 정치인들이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이현주 의원 또 그동안 뭐 고생하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를 했는데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친문하고 싸우는 거는 뭐 이현주가 거의 원톱이라고 봐야죠. 역사적 오랫동안 이제 친문하고 싸움질을 해왔기 때문에 이현주가 이제 친문과의 전쟁에서는 이제 전략 자산입니다. 그쪽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또 인물 중에 한 명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현주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도 세게 때렸어요. 근데 이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자 먼저 이현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전략 공간위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전략공간위원회 인선에 사람은 없고 그 구성안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없고 근데 급하니까 일단 이 안을 결의를 한다라고 하길래 뭐 아직 사람은 못 구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사람 없이 구성안을 의결하는 것은 백지위임 비슷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대표를 믿고 그러냐 이러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보니까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네. 황희 황희 의원이시더라고요. 의원, 양천구의 황희 의원. 저는 뭐 황희 의원 개인에 대해서는 큰 그건 없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의원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분 이 어쨌든 이 상징하는 바가 있나 봐요. 여러 친분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황희 전략공간위원장. 네, 인선 그러니까 문제에 이제 대한 예를 들어서 좀 문제 제기. 실무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런 역할을 도맡아서 하신다 그러면 같은 의원이기도 하고 어떻든 예. 간에 우리가 공존을 해야 되니까 그죠? 다 이해하는데 근데 전략공간위원장은 굉장히 역할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상징성. 네. 그렇게 되면 또 대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황희 의원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을 했던 네, 인사이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인사하고 되게 예. 가장 가까운 사람 뭐 이렇게 또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네. 여하튼 문제 제기가 있었군요. 예, 뭐 그분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지금은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버젓이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이 시점에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뭐 대통령 초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게요. 합당 문제나 막 그 1인 1표제 강행이라든가 뭐 보면 모든 걸 무리하게 막 강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하지 않는 문제들도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하면 될 거를 막 강행하고 억지로 하고 우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큰 문제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도 네. 그게 의미심장하게 그렇죠. 부각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뭐 하는 거지? 막 무슨 생각하는 되고. 걸까? 이런 게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가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니까 오해받을 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오히려. 옆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이현주 의원의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보였어요. 우리 이제 그 채팅창에도 제가 이걸 저도 약간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어요. 그 이른바 이제 조마이뉴스라고 하잖아요. 그 오마이뉴스가 그 대단히 이제 친문 성향이 강한 채널이에요. 사실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성장을 해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인터넷 매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뭐 친문 성향이 매우 강한 이런 채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오마이뉴스가 완전 입장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현주 의원도 이제 오마이뉴스에 많이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도 나갔고, 특히 그 신인규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는 제가 보니까 지금 제 채널 열혈 시청자인 것 같아. 신인규 변호사가 뭐 저하고 방향성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도권 최한욱? 예. 신인규 변호사가 뭐 워딩까지 똑같이 하더라고. 오늘 방송 오마이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제빙선, 왜 세빙선 끌고 적도로 가냐, 막 이런 얘기는, 그 이제 제가 쓴 워딩인데, 다른 사람이 전혀 쓴 적이 없는데, 아니, 그 얘기를 신인규 변호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도 신인규 변호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민주당 내부 상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신인규 변호사가. 그리고 이게 친문과 친명의 권력 투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민주당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하려면. 림님 우라통 화평나는 속 터지는 이 시점 속시원 쫄깃 들겨주시는 최평님 평론 퍼펙트 위로됨. 예.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은 이제 제가 거의 적나라하게 방송을 하는 뭐 유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뭐 정청래 까고 뭐 그런 건 다 하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혹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 내부 역사를 이렇게 좀 통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런 평론을 하는 채널은 이제 저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아무튼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하고 하여튼 비슷한 스탠스로 발언을 하는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어쨌건 뭐 고맙습니다. 우군이에요. 지금 강력한 우군이야. 그리고 그 신인규 변호사 그 유튜브도 많이 컸더라고. 오늘 보니까 제 방송하기 직전에 이제 방송을 하시던데 동접이 거의 뭐 4천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뭐 전에 보면 한 1,000명, 2,000명. 그래서 저분 평론을 그래도 괜찮게 하는데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오나 좀 아쉬웠는데, 오늘 보니까 뭐 4천 가까이 동접이 막 나오더라고. 많이 컸어요. 최한욱한테 줄을 서야 돼. 김어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유튜버 여러분. 최한욱에 지금 줄을 서가지고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시방쇼도 동접이 많이 늘었더라고. 그리고 그 제가 업어 키운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슈 전파사. 거기는 거의 뭐 제가 업어 키웠다고 봐야지. 이슈 전파사 그 작년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그 동접자가 막 300명 됐는데 막 만세부로 그러고 있더라고. 취재한 내용은 좋은데 취재 내용은 좋은데 이게 너무 전파가 안 되니까 제가 좀 전파 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슈 전파사들 좀 많이 보시라 그랬더니 우리 최한욱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셨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막 2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컸어. 한국일보, 재래식 언론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줄을 서야 돼. 지금 많이 커요. 그
저하고 이제 비슷한 스탠스로 방송하던 채널들이 지금 많이 급성장을 했더라고. 그래서 김어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최한욱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쪽으로 줄을 서라. 이거 농담이에요. 예? 그 어떤 분이 그 다른 채널 가가지고 저를 깐답시고 최한욱은 너무 그 오만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를 막 비난하는 그런 채팅창에다 막 그런 걸 쓴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 근데 제가 농담으로 이러는 거지. 지금 내가 잘난 척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이잖아요. 최한욱의 겸손은 제일 쉽다 독설 라이트예요, 여러분. 지금 진보 유튜버들 중에 솔직히 저보다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지적 능력으로 보면은 뭐 제가 저랑 좀 경쟁할 만한 사람이 뭐 한 유시민 정도? 뭐 저는 뭐 다 유시민 밑으로는 다 아래로 봐요. 농담이에요. 네, 웃기려고 하는 거지. 유머하고 웃기려고 난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그리고 막 다큐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자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 방송 보지 마. 그 유머 감각 없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 저는 정청래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안 웃겨. 지는 웃긴 줄 아는데. 그러면 되지도 않는 농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오마이뉴스 얘기하다가 신인규 변호사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아까 보면 신인규 변호사가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합당 반대파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다 대세 따라가는 거예요. 언론은 대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친문 성향이 강한 오마이뉴스라는 채널이 합당을 반대하는, 되게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갱년기 모해님.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났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겸손. 예? 겸손해야 되잖아. 예? 겸손이 힘들면 망해요. 그래서 그냥 겸손한 거야, 그냥. 제가 제일 잘 알지. 막 제가 거울 보고 있으면은 막 빠져들어, 저는. 거울 보고 빠져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 오마이뉴스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판 뒤집혔다고 봐야 돼요. 혜태님, 이슈 전파사 보자마자 좋아요 누르고 보니 이동영이 나와서 경기하고 바로 좋아요 취소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슈 전파사가, 내 팁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이슈 전파사, 김정훈 기자인가요? 예, 윤영주님, 까왕님 혹시 설 명절 선물 받으셨나요?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잼통님이 최평님의 충정을 알아야 할 텐데, 얘기 안 할게요. 왜? 나는 겸손하니까. 자꾸 저런 걸,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유튜버들이 보니까 막 언박싱하고, 와, 난 대통령의 무슨 낙점을 받은 것처럼, 그거 가지고 명팔이라고 생각을 해. 저는 그런 것도. 네, 명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한 짓이죠. 그런 유치한 짓을 제가 왜 합니까? 전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갱년기 모해님. 그까지는. 김정현 기자. 김정현 기자가 지금 오판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많이 커졌더라고. 그래갖고 뭐 게스트들도 이제 비중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예? 내가 한국일보까지 도와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 지금 시청자들이 이동영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예? 한 2,000명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동영 싫어하는 사람들이, 김어준 싫어하고 이동영 여기 있다 간 사람들이라니까. 최한욱 TV 시청자가 제가 볼 때는 한 그 이슈 전파사 시청자의 한 7, 8할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동영을 데려다 놓으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 거지. 진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만한 평론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시청료 주는 것도 괜히 돈 들어가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기자 2명하고 김지은 씨인가요? 예, 그분이 진행을 하는데 그냥 셋이에요. 걔네들 부른다고 안 돼. 거기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거기 김정현 기자가 민주당 까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동영이 아니라 김어준, 만약에 김어준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출연시키잖아? 망해. 그걸 몰라요, 그걸?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이제 영업 전략까지 가르쳐줘야 됩니까, 제가? 그냥 정보만 주는 것도 고마워야지. 영업 전략, 내 한국일보를 내가 왜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도대체. 그러니까 눈치껏 좀 해야지. 거기다가 이동영을 조금 컸다 싶으니까 이게 또 엉뚱한 데로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왜 컸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조금 크니까 이제 생각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 거기다 이동영을 불러다 놓고 다음에 아주 다음 주엔 김어준 부르지 그래. 그게 되냐고. 왜 망할 길을 가냐고. 제가 볼 때는 그 신인규나 그 박영식 씨 요즘 괜찮더만. 박영식, 신인규 뭐 이런 사람들 불러요. 잘하는 사람들. 지금 그 정청래 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야 크지. 응? 그리고 앞으로 그 이슈 전파사도 생각을 잘해봐. 지금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김어준이 아니라 최한욱이 줄 서가지고 지금 큰 거잖아. 지금 제가 동접이 5천이 넘잖아요. 5천까지 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동접 5천까지는. 그냥 그쪽으로 파라고. 그 엉뚱한 데로 빠지지 말고. 거기다 이동영이 웬 말입니까? 그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다가. 그래 그 함동균 박사님 요즘 많이 뜨는데 그런 사람들 데려와야지. 청내가들을 데려오라고. 청내가들을.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요. 안 가니까. 나한테 백날 전화해봐 소용없어. 안 가. 아무데도 안 가. 어디도 안 가니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귀찮아 죽겠어 지금. 내 방송 하는 것도 솔직히 귀찮아 죽겠어요. 일주일에 사실 이틀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짜증나 죽겠는데 전화질 하지 마요. 어차피 안 가니까. 농담이에요. 그래도 전화는 하지 마세요. 갑자기 오마이뉴스 얘기가 나왔고 옆으로 샜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재밌는 얘기니까 좀 드리고. 자, 이현주 의원이 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전략공관위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도 얘기를 안 하고 안건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특검 쿠데타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인사 쿠데타라고 했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황희를 내정을 해놓은 거예요. 황희를 내정을 해놨는데 황희를 공관위원장을 시키겠다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어떻게 꼼수를 썼느냐. 꼼수를 쓴 방식이 공관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전략공관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백지수표를 위임을 받은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전략공관위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은 지 멋대로 인선을 한 거야. 그래서 황희를 안 쳤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쿠데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없는데 전략공천공관위원장을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들이 표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현주 의원 뭐 누굽니까 저기 강득구 황명선 3명이 반대를 해도 표결하면 지네가 이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이게 윤석열 시행령 통치랑 뭐가 다릅니까? 사기나 치고. 그래서 뭐 당대표를 믿고 인선을 맡겼더니 황희를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이현주 의원이 그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그 애둘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했죠. 황희를 전략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만 했지 그 자세한 얘기는 못했어요. 그 동료 의원을 공개적으로 좀 까는 게 그렇잖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황희가 자 일단 이런 인물이에요. 황희, 권칠승, 부엉이 모임 민주주의 4.0 거친 친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해철, 뭐 홍영표 이런 수준의 인물이에요. 황희, 권칠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했죠. 대표적인 친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 황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임명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친문들 판 깔아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주주의 4.0은 그나마 숫자가 많으니까 한 50명 됐을 거예요. 핵심이라고 보기 힘든데 부엉이 모임은 한 20몇 명 됐어요. 그러니까 친문 핵심 중에 핵심.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만들어진 게 부엉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친문 개파 조직을 이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황희였어.
근데 여기서만 문제가 끝나느냐? 자, 그게 아니라 MK정님 방금 전 이성윤 SNS에 전준철 추천은 자기 책임이라고 하네요. 또 꼬리 자르기. 야, 정청래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다 밑에 사람은 제일 안 좋은 리더의 표본 같은 거죠. 합당 문건은 조승래한테 뒤집어 씌우고 합당 문건은 그 다음에 그 특검 쿠데타는 이성윤한테 뒤집어 씌우고. 아니, 이성윤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특검 추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면 이성윤이? 아,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 여기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 우리 저 물병자리님 아이디어를 주셨다. 아, 이성윤을, 그지, 정청래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성윤을 조지자. 그래, 이성윤 네 책임이 맞다 이렇게 가자 우리. 그죠? 정청래는 잘못한 거 없고 이성윤 네가 한 거니까 너 사퇴해라 임마. 이래야 되겠다. 그죠? 아, 이게 더 괜찮은 전술이네. 그죠? 정청래 사퇴해라 그러면 사퇴를 하겠습니까? 사퇴 안 하지? 그러면은 비대위로 가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윤한테 다 뒤집어 씌워. 이거 이성윤 쿠데타다. 이성윤 사퇴해라. 아, 이로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성윤을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가자고. 한병도 꼬셔가지고. 그죠? 한병도는 대세를 쫓아갈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박지원은 좀 힘드니까 이성윤한테 다 뒤집어 씌우자. 그 이성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성윤을 사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친명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고 한병도를 압박해가지고 비대위로 갑시다. 그래, 이성윤이 잘못했어. 에휴, 참 한심합니다. 창피해요, 창피해. 자,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이현주 의원도 우회적으로 언급은 했어요. 누구하고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니나 다를까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황희가 실토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뻔했어요. 그 양정철 체포조 명단에 들어있었잖아요. 그 양정철이 왜 체포조 명단에 있었냐면 양정철 선배가 중국을 민주연구원 원장한테 방문해서 중국 화웨이 등과 만나서 선거 조작 이런 솔루션을 배워서 양정철 선배는 이제 노상원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 막 망치 뭐 다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같이 갔어요. 그러나 아이고 저기 망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손가락 때리고 막 이런. 네. 그러면 말하죠. 양정철이 중국으로부터 지령받은 거 맞습니다. 아니 뭐 써주겠죠. 뭐 노상원이 보니까 뭐 다 했는데 그대로 하겠죠. 뭐 옛날처럼. 우리 황 의원님 장관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수고 대상. 방에다 중국 갔다 왔으니까. 뭐. 거기다가 장관 출신에다가 얼굴이 또 저는 조선 때부터 시진핑 주석 닮았어요. 가족처럼이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랑 가까운지 본인들이 자백을 했어요. 황희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양정철이 이제 그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체포될 뻔했다. 왜 체포가 되겠습니까? 양정철하고 중국에 같이 갔기 때문에. 양정철하고 왜 중국에 같이 갔겠습니까? 양정철 선배님이니까. 양정철 똘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연구원이 공천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요. 예컨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경선 관리를 한다든지. 이 경선 과정이 다 여론조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할이 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정철의 깐부가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천에서 제일 중요한 민주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전략공천위원회라는 데는 그냥 꽂아주는 데잖아. 특히 보궐선거 공천을 전략공관위원장이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 의원 보궐선거가 많잖아요. 장관으로 나간 의원들도 있고, 뭐 잘린 의원 뭐 해가지고, 이번에 보궐선거 판이 큰데, 이 보궐선거 공천을 하는 사람이 전략공관위원장이에요.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는. 대부분, 전략공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굴 꽂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조국이 꽂아준다는 얘기 아니야? 어? 조국이 부산에다가 꽂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양정철이 이 공천을 지금 다 쥐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이재영인가요? 예. 민주연구원장 이재영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전략공관위원장 깐부 황희 앉혀놓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양정철이 사실상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게다가, 예, 더 놀라운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문파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예? 문파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문꿀 오소리. 문파. 문파는 민주당 가결표 29인 의인을 응원합니다. 이거는 저기 친명 쪽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 문파들이 만든 거야. 예? 문파들은 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나라 살리고 있습니다. 문파 애들이. 예, 문파 애들하고 문꿀 오소리들이 꽃길만 걷게 해줄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유탐사에서 이제 그동안 예전에 그 가결파 추정 의원들을 뭐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유탐사도 뭐 취재를 잘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 문꿀 오소리 이 명단이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쪽 상황을 잘 아니까 이게 이제 정답일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보니까 명단이 거의 제가 볼 땐 맞아. 윤영찬, 설훈, 김종민, 홍영표, 송갑석, 박용진, 강병원, 신동근, 김철민, 이원욱, 조홍천, 뭐 이 중엔 본인 스스로 인정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서열이, 그 다음에 황희, 조홍천 다음에 황희가 나와. 조승래도 있네. 이병훈, 여러분 아시죠? 서삼석,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요. 서삼석이. 이 사람들이 문파 선정 가결파 29인 중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 이유가 있구만. 여기 다 모였잖아요. 4명. 가결 유다들. 물론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문파들은 누가 친문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작성한 명단이 제일 확률이 높잖아.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제가 봐도 이 사람들 가결파일 것 같아. 누가 봐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정답률이 90%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90% 이상 되는 그런 이건 명단인 것 같다. 이거 뭐 친명 쪽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재명 아웃, 문파, 문꿀 오소리. 예. 우리 쪽에서 무슨 뇌피셜 쓴 것도 아니야, 이거는. 친문들이 검증한 명단인 거예요. 친문들이 검증한 명단. 여기에 4명이나 들어가 있네, 지금. 정청래 지도부에. 이거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 얘기까지는 이현주 의원이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력히 추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부엉이 모임, 민주주의 4.0 하고 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했고, 양정철하고 가깝고, 이 정도면 거의 트리플 크라운이지. 이런 자를 한테 공천을 맡긴다고요, 지금? 그거는 진짜 친명 학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도가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정청래가. 본인 연임에 눈깔이 뒤집힌 건지 아니면 친문 머슴 노릇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국 당만 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낙치파들까지 중앙당에 싹 깔고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의 민주당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낙연의 민주당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다음 총선 때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 돌아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러지 않을까요? 합당도 성공을 하고 정청래가 연임까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지들 세상인데, 김어준 세상 아니에요. 이낙연도 끌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